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동창회 모임이 네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차 부부 두 쌍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던 그들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신과 분노, 그리고 복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질투, 그리고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날의 동창회. 20년 만의 재회.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 부부들이 모이기로 했어. 같이 가자. 남편 강민수가 아내 이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동창 부부 모임? 갑자기. 응. 최진호랑 박수진 부부 기억하지? 걔네가 제안했어. 우리도 오래 못 만났잖아. 한번 만나보자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진호와 박수진.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진호는 민수의 절친이었고 수진은 지은의 단짝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오랜만이네. 화려한 재회. 그 주말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은 만났습니다. 최진호는 변호사로 성공했고 아내 박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두 사람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반면 강민수는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이지은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지은은 괜히 위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진호가 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진아, 너 하나도 안 늙었다. 어떻게 그대로야? 지은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지은이 너도 그대로잖아. 애들은 잘 크고 있어. 네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우리 이거 정례화하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야. 진호가 제안했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의 정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부 달라진 공기 조금씩 불안한 톤으로. 두 번째 모임. 한 달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진호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좋다.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일 뿐이야. 편하게 있어. 수진이 웃으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술이 깊어지면서 대화는 점점 사적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 부부 생활 어때? 진호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민수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거 있잖아. 밤에. 아직도 잘 돼? 노골적인 질문에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인지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지 뭐.
민수가 얼버무렸습니다. 우리는 요즘 잘 안 돼. 너무 바빠서. 수진이 의외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네 사람 사이의 경계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의 변화, 긴장감 있는 톤. 세 번째 모임. 이번에는 민수와 지은의 집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진호 부부의 집에 비해 좁았지만 지은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아, 요리 솜씨 여전하구나. 맛있다. 진호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 많이 먹어. 지은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호는 늘 자신의 요리를 칭찬해줬습니다. 민수는 요즘 집에서 만든 음식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이 마트에 맥주를 사러 나간 사이 진호와 지은만 집에 남았습니다. 지은아. 진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너 요즘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지. 민수가 너한테 잘해줘? 응. 지은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민수는 요즘 자신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너 표정 보면 알아. 힘들지? 진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금지된 선, 수상한 문자들. 그날 이후 지은의 휴대전화로 진호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지은 씨, 요즘 어때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지은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엔 친절한 친구의 위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점점 더 잦아졌고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 지은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솔직히 지은 씨가 자꾸 눈에 밟혀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흡, 이건 분명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요즘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 머리를 바꿔도 새 옷을 입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달랐습니다. 사소한 변화도 알아채고 칭찬해줬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 한편 민수도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문자 받아?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아, 회사 사람. 민수는 얼른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은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사 사람 문자를 보고 저렇게 웃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지은은 민수의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바꿨지?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모임의 충격. 네 번째 모임. 이번엔 강남의 한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술이 깊어지자 민수와 수진이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습니다. 다시
진호와 지은만 남았습니다. 지은 씨, 내 문자 받았죠? 진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근데 진호야, 이러면 안 돼. 뭐가 안 돼요? 우리는 각자 배우자가 있잖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진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손을 빼야 했지만 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을 다녀오던 수진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부 무너지는 신뢰. 결정적 증거. 일주일 후, 지은은 민수의 차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날짜를 보니 지난주 평일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야근한다고 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수를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수증을 내밀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당신 누구 만나고 있죠? 솔직히 말해요.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예요? 대체 누구랑 호텔을 가요? 수진이야.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내 친구 수진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배신의 고백. 민수는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모임 이후 수진과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고. 처음엔 그냥 친구로서 수다를 떨었는데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고. 수진이가 나를 이해해줬어. 너는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애들 일, 집안일에만 신경 쓰지. 그게 변명이에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내 친구랑 잤다고요? 지은은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마음이 나가요. 당장 나가. 지은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복수의 시작 결연한 톤. 혼자 남은 지은은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자괴감.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민수한테서 연락 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수진이랑.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진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 만날 수 있어? 지금요?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어. 10분 후에 갈게요. 진호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 진호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위로하려는 포옹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진호야, 나 너무 화가 나. 당연하죠. 그럴 수 있어요. 내 친구가, 내 남편이, 제 아내도, 제 친구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 순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위험한 선택. 첫 번째 밤. 그날 밤. 지은과 진호는 선을 넘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 외로움과 위로가 뒤섞인 채로.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민수에게 당한 것을 갚아준 기분이었습니다. 진호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그래요. 두 사람은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만남. 그 후로 지은과 진호는 계속 만났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은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민수는 수진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진호의 외도를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도 민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기묘한 균형 속에서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지냈습니다. 다섯 번째 모임의 긴장. 한 달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지은과 진호도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들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때? 진호가 말했습니다. 뭘 솔직하게?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러고 있을 거예요? 서로 숨기고 거짓말하고. 진호의 말에 지은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폭로의 순간. 터져나온 진실.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민수랑 만났어. 2달 동안. 지은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수진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리고 지은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나도 진호랑 만났어. 이번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내 친구랑 자는 동안 나도 수진 남편이랑 잤어. 공평하지?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우리 둘이 만나는 거. 응. 알고 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민수 만나고 있었으니까. 서로 비밀 지켜주는 거지, 뭐. 수진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묘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와 혼란. 이게 대체 뭐야?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정상?
정상적이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은이 맞받아쳤습니다. 처음에 누가 시작했는데? 당신이랑 수진이 먼저 시작했잖아. 그건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당신도. 그래, 나도 잘못했어. 우리 다 잘못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네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울었습니다. 냉정한 현실. 감정이 폭발한 후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혼해야죠, 뭐.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민수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어? 진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당신은? 나도. 네 사람 모두. 확신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선택. 며칠간의 공백.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은과 민수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호와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사람 모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진호를 만났을까? 복수? 외로움? 진짜 좋아서? 솔직히 말하면 진호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수에게 받은 상처를 갚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민수는? 민수를 아직 사랑하는 걸까? 25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 지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수진과의 관계를 후회했습니다. 처음엔 신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정.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지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은도 진호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 당연한 결과인가? 민수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호와 수진의 대화. 진호와 수진은 마침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했으니까. 무관심.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 있었어? 나도 당신한테 관심 없었고. 수진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핀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 솔직히. 결말. 6개월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민수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대화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알아요. 나도 미안해요. 지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결말. 진호와 수지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너무 멀어졌어.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미움보다는 체념으로. 네 사람의 그 후. 지은과 민수는 관계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 중입니다. 진호는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롭기도 합니다. 수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접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날의 동창회 모임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1년 후, 지은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수가 커피를 가져다 줍니다. 고마워요. 천만에.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글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잖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의 선택들, 그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들. 모두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웠습니다. 관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관심과 사랑은 계속 표현해야 한다는 것.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합니다. 없을 거야. 약속해.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지은도 그 손을 잡아줍니다. 한편 진호는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평화롭습니다. 휴대전화에 수진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개인전 열어요. 시간 되면 와주세요. 진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축하해요. 꼭 갈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완전히 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년 후.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과 민수의 집.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엄마, 아빠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대학생이 된 딸이 말합니다. 그래? 지은이 웃으며 묻습니다. 네. 예전엔 서로 말도 별로 안 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이야기하시고 웃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랬구나. 민수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딸의 질문에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합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중년의 위기 같은 거. 지은이 얼버무립니다. 그랬구나. 근데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친구들 부모님들은 요즘 이혼도 많이 하시던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거든. 민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갑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저녁 산책. 여보. 응? 3년 전 생각나. 그때 정말 힘들었죠. 미안해. 내가 먼저.
나도 미안해요. 나도 잘못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이상하게도 위기는 두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개인전 오프닝.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그림들은 대부분 자유와 해방을 주제로 했습니다. 진호도 와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입니다. 진호 씨. 수진이 진호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림 정말 좋더라. 축하해. 고마워요. 이혼하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이 이거예요. 다시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것. 잘 됐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우리 나쁘게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참 어른스럽게 헤어졌지.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혼자 잘 살고 있어. 너는? 나도요. 혼자가 외롭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웃습니다.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관계. 행복해요, 진호 씨. 너도 행복해 보여. 정말 다행이다. 진호는 개인전을 떠나며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의 동창회 모임이 네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충동적인 선택을 합니다. 분노에, 외로움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지만 그 선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수와 수진의 외도는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진호의 복수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배신은 배신을 낳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이나 분노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복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복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넷째,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은과 민수는 어렵지만 관계를 회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와 수진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 상담,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